하늘에 계신 한주호 주님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 한주호 주님의 숭고한 희생전신 저희 후배들이 잘 받들어서 세계 최강의 UDT, 불가능을 모르는 UDT 대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지인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태경 아빠 돌아가셨다 그 말씀하는데 좀 많이 놀랬죠. 그 뉴스까지 보도됐다는 게 좀 많이 놀라고. 엄마랑 오빠 잘 지내는 거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아빠 보내드려야죠. 안녕하십니까,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입니다.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35년 군생활 동안 언제나 가장 먼저 앞장서고 가장 위험한 곳에 자진해서 뛰어들었던 군인, 해군 UDT의 전설 고 한주호 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두동강 나면서 침몰했습니다. 알몸 대원들도 있었고 머리 다친 대원하고 손 다친 대원들 찾고 살리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었습니다. (2010년 4월 3일) 국군수도병원에서 한주호 준이의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UDT 선후배를 포함해 1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연결식이 끝나고 옹구 행렬이 식장을 빠져나가려는데 갑자기 UDT 대원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후배 UDT 대원들은 고인이 살아생전 즐겨 부르던 군가 사나이 UDT를 목이 터져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 UDT 대원들도 그날만큼은 눈물범벅으로 목이 메어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한주호 준이의 대선배인 백발의 노병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UDT 역사의 길이 남을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었는데 그런 사고를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쉽게 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요원들이 갖춰야 될 조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인한 체력, 정신력, 탁월한 판단력, 또 탁월한 응변 능력 같은 게 타의 추종을 부여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서해 백령도 앞바다 9시 22분 104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던 함정에서 굉음이 울렸고 한미는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인 3월 27일 새벽 실종 장병을 구하기 위한 수색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장병들이 갇혀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체 후미에 아직 공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중 수색 작업을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직까지 살아있어! 우리 새끼 좀 살릴 수 있어! 3월의 백령도 앞바다는 혹독했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강한 조류 탓에 하루 두세 번, 한 번에 30분 남짓만 잠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바로 눈앞에 내밀어도 보이지 않을 만큼 시야도 어두웠습니다. 로프와 각종 부유물이 뒤엉켜 자칫 갇힐 위험도 있는 극한의 환경이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온 군인이 있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한주호 준이. 당시 그의 나이 53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선발대로 최초에 올라가서 한주주님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야,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한주주님 오시지 마시고 저녁 준비 잘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몇 번이나 하시는데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 가서 자식 같은 우리 전우들 내가 가서 구해야 된다 하시면서 올라오셨는데 현장에 도착한 한주호 준이는 첫날부터 선두에 섰습니다. 함수 수색 작전 1조에 투입됐고 함수 침몰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부위 설치 작업에도 자원했습니다. 고령이었지만 수심 25m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먼저 뛰어들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경험이 많고 베테랑이니 직접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 한주호 준이는 동료들에게 이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완전히 다 마치겠다. 함수 객실을 전부 탐색하고 나오겠다. 국민과 실종 장병 가족들 모두가 애를 태우고 있으니 내가 책임지고 해내겠다. 이 말은 결국 그의 유언이 됐습니다. 좀 위급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조류도 심했고 이렇게 뻗어 있는 이 손도 보이지 않는 시야였고 찾기도 힘들었는데 수색해서 제가 한주님 찾아서 올라왔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경 한주호 준이는 구조작전 중 실신했습니다. 나흘간 차가운 바닷속에서 잠수를 반복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곧바로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이던 미 해군 군함 감압실로 이송됐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같은 날 오후 5시경 그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며칠 전 한주호 준이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힘든지를 담담하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춥고 힘들지만 아빠는 끝까지 계속 할 거야. 저녁 후 새 차를 몰고 함께 여행을 가자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당시 육군 중이었던 아들 한상기 씨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던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가족과 부대 말고는 없었습니다. 한주호 준이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자 국군수도병원 빈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과 역대 해군 참모총장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장병들도 찾아와 고인의 군인 정신을 기렸습니다. 빗속에서도 7,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주호 준이의 살신성인과 군인 정신을 기려 충무무공 훈장과 보국 훈장, 광복장을 추서했습니다. 한주호 준이의 군 경력에는 특별한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1975년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하고 76년 해군 특수전 초급반 UDT 22차 과정을 수료한 뒤 UDT로 살아왔습니다. 이중 20년 가까이 UDT 교육훈련대 교관으로 복무하며 2,000명이 넘는 최정예 특수전 요원을 직접 길러냈습니다. 교관으로서 한주호 준이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기술보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혹독한 훈련이라도 먹고 자는 것이 불편하면 대원들이 무너진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엄한 훈련 속에서도 대원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챙기는 그 모습은 수천 명의 후배들에게 진정한 선배의 모습으로 새겨졌습니다. 강인하시고 계획적이시고 그리고 항상 본인이 선봉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걸 하고 났을 때 교육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요령도 가르쳐주고 그런 선배님이셨습니다. 잘못하신 거 있으면 정확하게 바로 잡아주시고 그때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실수해도 조금 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용납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한주호 주님이 좀 보여주셨던 실수하지 마라 그런 건 제가 좀 본받아 가는 것 같고 그 외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밖에서 소주 한잔 하실 때는 좀 편한 형님 같은 선배 같은 분이셨습니다. 2009년 3월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청해부대 일진이 편성됩니다. 전역을 앞둔 한주호 준이는 파병을 자원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52, 파병 장병 중 최고령이었습니다. 파병 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 임무다. 나라가 여러모로 어려운데 이번 파병이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해 3월 13일 그는 문무대항함과 함께 아덴만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아덴만에서의 6개월은 그야말로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4월 덴마크 상성 구조를 시작으로
8월 바하마 상성구조까지 총 7차례 해적 퇴치 작전에서 활약했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해상대대로 같이 근무를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줄사다리가 있었는데 등반을 하다 보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정적인 올라가는 등반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청이청 하는데 밖에서 쓰는 사다리를 쓰자니 무겁고 또 폭도 크고 해상에서 이동하기 쓰기에는 좀 제한되는 면도 많았기 때문에 가볍고 또 쉽게 올라갈 수 있게 관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2011년 1월 3호 주율리오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됩니다. 우리 정부는 청해부대 최영함을 투입해 인질 구출 작전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UDT 대원들은 고속정으로 선박에 접근해 사다리를 걸고 선체를 타고 올랐습니다. 그 사다리가 바로 한주호 준이가 고안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체에 딱 들어맞았다고 했습니다. 한주호 준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살아서 전우들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하늘에 계신 한주호 주님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 저희들은 한주호 주님의 숭고한 희생전신 저희 후배들이 잘 받들어서 세계 최강의 UDT, 불가능을 모르는 UDT 대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주호 주님 하늘나라에서 저희 UDT 잘 챙겨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계십시오. 필승! 2011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교과서에 책임을 다한 숭고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같은 해 3월 30일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 앞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매해 3월이면 그 동상 앞에서 추모식이 열립니다. 오늘 저희는 그 자리를 늘 지켜온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주호 준이의 딸 한태경 씨입니다. 저한테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었죠. 예. 그리고 본인이 군인인 걸 엄청 행복해 하셨어요. 예. 자랑스러워했고. 주말에도 아빠 저희 데리고 군부대 들어가시고 이랬거든요. 천안함 돌아가신 분들 중에 제 동창들이 많았어요. 아빠가 계속 뉴스를 보면서 한 번씩 우셨거든요. 그래서 가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뉴스 보면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소말리아 갈 때가 좀 더 놀랬으니까 그걸 또 1년 동안 잘 다녀오셨으니까 맨날 하는 잠수 뭐 전혀 걱정 없이 그냥 가고 싶으면 갔다 오라고. 예. 그리고 그렇게 가신 거죠. 열심히 책임감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랑 지금 남편도 제가 봤을 때 아빠가 엄청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은데 남편도 소개해주고 싶고 애기들도 낳았으니까 직접 봤으면 엄청 행복해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보여주고 싶고 엄마랑 오빠 잘 지내는 거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아빠 보내드려야죠. 아버지 지켜보듯이 열심히 살고 있고 애기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엄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우리 셋이서 똘똘 뭉쳐서 최대한 행복하게 살다가 아버지 옆으로 갈 거니까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시간 보내고 계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정부는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해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55명의 용사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장병,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46명의 장병과 그들을 구하러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한주호 준이, 그리고 같은 해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2명의 해병대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55분입니다. 지금까지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였습니다.